딸이 사라졌어요. 오늘 결혼식인데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박세린 씨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나를 가리켰습니다. 유라예요. 우리 며느리. 정유라 씨. 마지막으로 박세린 씨를 언제 봤습니까? 어젯밤 10시쯤이요. 세린 씨와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정말 사소한 거였어요. 정유라 씨. 지금은 모든 게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결혼식 전날 완벽해 보이던 집안에 폭풍이 몰아친다. 사라진 시누이, 끝없이 의심받는 며느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숨겨진 집착. 모든 단서가 나를 가리킨다고? 그러나 진짜 범인과 사건의 숨겨진 진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 결말로 이어진다. 세린이를 데려간 건 저 말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고부 갈등과 서스펜스, 반전극.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미스터리 드라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짧은 인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 어디서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생사연 시작합니다. 결혼식은 내일 오후 2시였습니다. 시누이 세린의 결혼식. 시댁 식구들은 며칠 전부터 들떠 있었고 나는 그저 조용히 뒤에서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유라야, 꽃 배달 확인 좀 해줘. 그리고 하객 명단도 다시 체크하고. 시어머니 박선주의 목소리는 언제나 단호했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지시에 가까웠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확인할게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세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세린, 29살의 막내딸.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완벽한 딸. 나는 이 집에 시집 온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방인 같았어요. 남편 도경은 착하지만 소극적이었고 시어머니는 나에게 늘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세린에게만큼은 달랐죠. 세린이 웃으면 온 집안이 밝아졌고 세린이 원하면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리허설 디너가 끝나고 모두 흩어졌을 때였습니다.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세린이었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서둘러 현관으로 향하는 모습. 나는 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세린아, 어디가? 세린은 깜짝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곧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언니. 깜짝이야. 잠깐 나갔다 올게. 친구 만나기로 했어. 이 시간에? 내일 결혼식인데. 금방 올게. 걱정 마. 세린은 손을 흔들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곧 떨쳐냈어요. 내일 결혼하는 신부가 친구 만나는 게 뭐가 이상하겠어. 그러나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6시. 세린아, 세린아?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 도경도 황급히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나도 뒤따라 복도로 나갔죠. 시어머니는 세린의 방문 앞에서 떨고 계셨습니다.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세린이가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마 일찍 나갔을 거예요.
도경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전화해봤어. 꺼져 있어. 시어머니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세린의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는 정리돼 있었고 옷장도 닫혀 있었어요. 그러나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핸드폰 충전기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세린이 핸드폰 가져갔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방에 없어. 시어머니는 점점 패닉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세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들렸어요.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지만 아무도 세린을 만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딸이 사라졌어요. 오늘 결혼식인데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였습니다. 결혼식 시작 1시간 전. 하객들은 이미 예식장에 모여 있었고 신랑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 강진우는 차분한 표정으로 우리를 하나씩 조사했습니다. 박세린 씨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나를 가리켰습니다. 유라예요. 우리 며느리. 순간 모든 시선이 나에게 향했습니다. 형사는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유라 씨 맞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박세린 씨를 언제 봤습니까? 어젯밤 10시쯤이요. 세린이가 외출한다고 해서 잠깐 봤어요. 외출한다고요? 어디로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형사는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못 봤어요. 저는 설거지하고 방에 들어갔거든요. 세린 씨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일찍 잤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세린 씨와 최근에 다툰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확실합니까? 그 질문에 나는 움찔했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조금.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뭐가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소한. 사소하지 않아. 말해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세린이가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린이가 거절했고 제가 조금 서운해서 그런 표정을 지었나 봐요. 그래서 세린이가 언니는 이해 못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게 다예요. 형사는 또다시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 이후로 세린 씨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평소처럼 대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나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유라 혹시 내가 세린이한테 뭐? 어머니. 남편 도경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유라가 무슨 짓을 하겠어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유라라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형사는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일단 차분히 기다려 보시죠. CCTV 확인하고 통화 기록도 조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결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신랑은 울면서 돌아갔고 하객들은 수군대며 흩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계셨고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린아,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사 강진우였습니다. 정유라 씨,
잠깐 통화 가능합니까? 네. 세린 씨 통화 기록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당신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저요? 어젯밤 10시 47분 2분간 통화하셨습니다. 아, 그거. 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세린이 나갈 때 내가 전화했었죠.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말하려고. 그냥 안부 전화였어요. 조심하라고. 그 통화에서 무슨 대화 나눴습니까? 별거 없었어요. 그냥 금방 올 거라고. 정확히 기억나십니까? 형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경찰서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식으로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거실로 돌아가자 시어머니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의심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유라, 너 뭐 숨기는 거 있지? 어머니, 아니에요. 그럼 왜 경찰이 너한테 전화한 거야? 그냥 조사 때문에. 조사? 내가 마지막으로 통화했다며. 시어머니는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우리 세린이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 시어머니는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장 말해. 세린이 어디 있어? 저도 몰라요. 나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어머니를 떼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유라는 아무 잘못 없어요. 넌 닥쳐. 넌 항상 그 여자 편만 들잖아. 시어머니는 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세린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쌌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 아무것도. 그런데 왜 모든 게 나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빛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세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현관에서 웃으며 손 흔들던 모습. 그게 마지막일 줄은 몰랐어요. 새벽 5시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이라도 마시려고요. 그런데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것 같았어요.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세린의 사진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내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어젯밤보다 더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왜 앉아? 잠이 안 와서요. 물 좀 마시려고.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유라.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지? 네. 정말 몰라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나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어. 어젯밤엔 너무 흥분했나 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해해요. 저도 세린이 걱정돼요. 그래. 시어머니는 세린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세린이 어릴 때부터 착했어. 한 번도 말썽 부린 적 없어. 그런 애가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시어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꼭 찾을 거예요. 세린이 무사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아침 9시 경찰서로 가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도경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도경이는 여기 남아. 혹시 세린이 연락 올 수도 있잖아. 결국 나는 혼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 강진우는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사실에 마주 앉자마자 그는 태블릿 하나를 내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 어젯밤 10시 42분. 세린이 코트를 입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내가 현관으로 나가는 모습도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죠? 당신이 세린 씨가 나간 직후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왜 나간 겁니까? 그건 세린이가 걱정이 되어서요. 그래서 세린 씨와 만났습니까? 아니요. 세린이 이미 멀리 갔더라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아파트 주차장 CCTV입니다. 10시 52분. 화면 속에서 세린이 누군가와 만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은 모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어요. 둘은 잠깐 대화를 나눈 뒤 함께 차에 탔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요, 전혀 모르겠어요. 세린 씨가 만나기로 한 사람이 누군지 말한 적 있습니까? 그냥 친구라고만 했어요. 형사는 다시 화면을 멈췄습니다. 차량 번호는 확인했습니다. 렌터카입니다. 그런데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형사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분을 숨기고 세린 씨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럼 세린이가 위험한 거예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형사는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세린 씨와 당신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정말 사소한 거였어요. 사소하다는 건 당신 생각입니다. 세린 씨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세린 씨가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이 개입하려 했다고요? 개입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세린 씨는 거절했죠? 네. 그리고 당신은 서운해했고,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 아닌가요? 형사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정유라 씨, 지금은 모든 게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소한 것도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증명하십시오. 어떻게요? 알리바이를 대세요. 어젯밤 세린 씨가 나간 이후 당신은 뭘 했습니까? 설거지하고 방에 들어가서 잤어요.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요. 남편 말고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부를 수 있으니 연락 가능한 상태로 계십시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더 냉랭해져 있었습니다. 거실엔 시댁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언니, 오빠, 그리고 시아주버니까지. 나를 보자마자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습니다. 다녀왔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인사하자 시어머니 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경찰서 다녀왔어? 네. 뭐래? 계속 조사 중이래요. 그래서 너한테 의심 가는 건 없대? 나는 멈칫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대요. 아직은? 그럼 나중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시어머니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주야, 이 며느리 믿을 만해?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세린의 사진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나는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세린이가 결혼 준비하는데 며느리가 질투한 거 아니야? 시아주버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질투요? 나는 황당해서 되물었습니다. 왜 제가 세린이를 질투해요? 그야 세린이가 예쁘고 사랑받잖아. 너보다 훨씬.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세린이를 진심으로 뭐, 좋아했다고? 그럼 왜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너야? 그건 우연이었어요. 저는 그냥, 우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친척들의 말이 화살처럼 쏟아졌습니다. 남편 도경이 나를 감싸려 했지만 시어머니 오빠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도경아, 너도 정신 차려. 내 동생 없어졌는데 아내 편만 들 거야? 형님, 유라는 정말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럼 증거를 대봐. 내 아내가 결백하다는 증거를. 도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세린의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뭔가 단서라도 찾고 싶었어요. 방은 정리돼 있었지만 어딘가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세린의 다이어리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나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처음 몇 장은 평범한 일상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또 감시했다. 핸드폰까지 확인하더라. 숨막혀. 준혁이랑 싸웠다. 결혼 미루자고 했더니 화내더라.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무섭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거기엔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유라 언니 미안해. 나는 다이어리를 떨어뜨렸습니다. 왜 내 이름이?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든 다이어리를 보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남의 방에 몰래 들어와서 일기장을 뒤지고 있어? 아니에요. 저는 단서를 찾으려고. 단서? 아니면 증거 인멸하려고? 어머니. 시어머니는 다이어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유라 언니 미안해.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도 몰라요. 방금 봤어요. 거짓말.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세린이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썼어. 왜 미안하다고 썼겠어? 내가 뭔가 시킨 거 아니야. 아니에요. 경찰한테 이거 보여줄 거야. 이게 증거야. 시어머니는 다이어리를 들고 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점점 더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린의 다이어리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했어요. 형사 강진우는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의심이 더 짙어져 있었어요. 정유라 씨, 이거 보셨죠? 네, 어젯밤에 봤어요. 왜 봤습니까? 단서를 찾으려고요. 세린이가 왜 사라졌는지 알고 싶었어요. 허락 받았습니까? 아니요. 형사는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유라 언니 미안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세린 씨가 왜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며 다이어리를 넘겼습니다. 다른 페이지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세린 씨는 누군가에게 감시받고 있다고 느꼈고 결혼을 미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건 처음 알았어요. 정말입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 몰랐다고요? 세린이는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항상 밝았거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 달 전 기록입니다. 오늘 유라 언니가 또 나한테 물어봤다. 결혼 준비 잘 되냐고. 왜 자꾸 물어보는 걸까? 뭔가 알아채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거였어요. 관심이요? 아니면 감시였나요? 감시요? 무슨 소리예요? 세린 씨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감시한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보름 전 기록입니다. 엄마가 내 핸드폰을 또 확인했다. 준혁이랑 싸운 걸 알고 화를 내셨다. 유라 언니도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 왜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걸까? 이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와 세린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부엌에 있었죠. 세린이와 어머니가 다투셨어요. 저는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왜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가족 일이잖아요. 제가 나서는 게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서. 그런데 세린 씨는 당신이 도와주길 바랐습니다. 그런 줄 몰랐어요. 형사는 다이어리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정유라 씨, 세린 씨는 당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엔 미안해라고 썼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말 모르겠습니까? 정말 몰라요. 나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세린이한테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린이가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저도 답답했어요. 형사는 나를 한동안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출국 금지요? 혐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겁니다. 혐의자요? 저를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세린의 다이어리 내용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세린이는 나를 경계하고 있었던 거야? 왜? 내가 뭘 잘못했지?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혼자였어요. 친척들은 다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라야, 앉아봐. 나는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밤새 울으신 것 같았습니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세린이가 사실은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했어. 나도 알고 있었어. 어떡해요? 결혼하기 싫다고 했거든. 준혁이랑 자꾸 싸운대. 근데 나는 그냥 밀어붙였어. 결혼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세린이를 너무 몰아붙인 걸까? 어머니, 나는 세린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었어. 좋은 사람 만나서 안정되게 살았으면 했어. 그게 엄마 욕심이었나? 시어머니는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심을 본 것 같았어요. 세린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세린을 힘들게 했을지 모른다는 죄책감. 어머니, 세린이는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다이어리에도 그런 내용 있었잖아요. 그래. 네. 세린이는 그냥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서툴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라야. 네.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지? 네, 어머니. 정말 몰라요. 시어머니는 나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믿고 싶어. 하지만 자꾸 의심이 들어. 미안해.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세린이 방같이 정리해 볼래? 지금요? 응.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함께 세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옷장을 열고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엔 각종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관련 서류, 청첩장 샘플, 예식장 계약서.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상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두툼한 갈색 봉투. 어머니, 이거. 시어머니가 다가와 봉투를 받습니다. 이게 뭐지? 우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세린과 낯선 남자가 함께 찍힌 사진들. 카페에서, 공원에서, 거리에서. 그런데 사진 속 남자는 신랑 준혁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 봐요. 우리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사진 뒷면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민준아, 미안해. 나 결혼해야 해. 우리 이제 끝이야. 민준? 시어머니는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세린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세린이한테 다른 남자가 있었어? 시어머니는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우리 세린이가. 그때 봉투 안에서 또 다른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니 협박 문자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내 비밀 다 알아. 결혼식 올리면 다 폭로할 거야. 준혁한테 다 말할 거야. 내가 누구 만나고 다니는지. 돈 줘. 그럼 입 다물어 줄게.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결혼식 전날 밤 10시. 주차장으로 나와. 안 나오면 다 공개한다.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세린이가 사라진 이유였던 거야? 시어머니도 문자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우리 세린이한테 이런 짓을. 나는 문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돼 있었어요. 어머니, 이 번호 경찰한테 알려야 해요. 그래. 그래야겠지.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천천히 방을 나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남자.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세린 찾으러 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시냐고요? 민준입니다. 세린이 남자친구. 뒤에서 시어머니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린이 제가 데려간 거 아닙니다. 저도 찾고 있어요. 뭐라고요? 저도 협박받았거든요. 세린이랑 같이. 남자는 핸드폰을 꺼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세린이 만나고 싶으면 조용히 해. 경찰 부르면 세린 죽는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세린이가 정말로 위험한 거야?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세린이를 구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이라는 남자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를 경계하듯 바라보고 계셨어요. 당신이 우리 세린이 남자친구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어요. 세린이랑 어떻게 만났어? 1년 전 세린 씨 반찬 가게에서 일할 때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근처 회사 다니는데 자주 들렀거든요. 그래서 사귀게 된 거야? 네. 처음엔 친구로 지냈는데 세린 씨가 먼저 고백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왜 결혼은 준혁이랑 하려고 한 거야? 어머님께서 준혁 씨를 좋아하셨잖아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린 씨는 어머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랑 헤어지고 준혁 씨랑 결혼하기로 했대요. 그럼 당신은 그냥 포기한 거야? 아니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세린 씨를 사랑했으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세린에게 이런 사랑이 있었다는 게 놀라웠고, 동시에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는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협박한 거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네.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협박 문자 있잖아요. 결혼하면 폭로한다고. 그건 제가 아니에요. 민주는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저도 그 문자 받았어요. 같은 사람한테. 저한테는 세린이랑 만나는 거 폭로한다고 협박했어요. 누가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번호도 추적 안 되고 누군가 저희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피해자란 말이야? 네, 저도 세린이 찾고 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민주는 간절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세린 씨한테 전화 왔어요. 울면서 도와달라고. 누군가 자기를 쫓아온대요.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달려갔죠. 어디로? 아파트 주차장이요. 근데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세린 씨는 없었고 바닥에 세린 씨 스카프만 떨어져 있었어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연보라색 스카프, 세린이 자주 하던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만졌습니다. 우리 세린이 거 맞아. 그래서 저는 혼자 찾아다녔어요. 경찰한테 말하면 세린 씨가 위험할 것 같아서요. 왜 진작 우리한테 연락 안 했어? 무서웠어요.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혹시 저 때문에 세린 씨가 더 위험해질까봐. 민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그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경찰한테 알려야 해요. 내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협박 문자에 경찰 부르면 세린 씨 죽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못 찾아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세린 씨는 어떻게 돼요? 민주는 절박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라 말이 맞아. 경찰한테 알려야 해. 어머님, 내 딸이야. 내가 지켜야지.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1시간 뒤 형사 강진우가 도착했습니다. 민준과 협박 문자 그리고 사진들을 모두 확인한 그의 얼굴은 심각했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습니까? 형사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알았어요. 세린이 방 정리하다가 이런 중요한 증거를 숨기면 수사에 지장이 생깁니다. 형사는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강민준 씨 맞습니까? 네. 당신도 왜 진작 신고 안 했습니까? 협박받았어요. 경찰 부르면 세린 씨 죽인다고. 그건 범인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신고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형사는 협박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이 번호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민준 씨, 당신도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저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세린 씨를 본 사람 중 하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일단 경찰서로 동행해 주십시오.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형사는 나도 쳐다봤습니다. 정유라 씨도 다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왜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더 확인해야죠. 당신이 이 일과 무관한지. 전 정말 몰랐어요. 그건 조사해봐야 알 일입니다. 형사는 우리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사람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처음 봤어요. 정말입니까? 네. 세린 씨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어요. 형사는 사진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이 사진들 누가 찍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누군가 미행한 거 아닐까요? 왜 미행했을까요? 협박하려고요. 돈을 뜯으려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찍었을 수도 있죠. 네. 당신이 세린 씨를 질투해서 미행하고 사진 찍어서 협박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왜 말이 안 됩니까? 당신은 세린 씨와 갈등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고 세린 씨는 당신한테 미안해라고 남겼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라는 걸 증명하십시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강민준 씨도 당신 공범일 수 있습니다. 공범이요? 둘이 짜고 세린 씨를 납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오늘 처음 봤다니까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유라 씨, 당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혐의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알리바이를 대세요. 결혼식 전날 밤 세린 씨가 사라진 시각에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증인은요? 남편이요. 남편 말고 다른 증인 없습니까? 없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저보고 어쩌라고요? 나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부를 수 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 도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도경이 달려와 나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경찰이 뭐래? 괜찮지 않아. 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도경아, 나 이제 어떻게 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도경은 내 등을 토닥였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전부 어두웠어요. 유라 왔구나.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유라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너 정말 세린이 남자친구 몰랐어? 네, 정말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경찰이 그러더라. 너한테 혐의가 있다고. 어머니, 그건 유라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내가... 어머니, 도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유라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럼 왜 경찰이 자꾸 의심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오해? 증거가 다 유라 쪽으로 향하는데?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야, 나 진짜 미치겠어. 내 딸 어디 있는지 알려줘. 제발. 저도 몰라요, 어머니. 정말로. 나는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분간 이 집에서 나가 있어. 어머니. 도경이 소리쳤습니다. 유라 잘못 없어요. 난 모르겠어. 세린이 찾을 때까지 유라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도경이 나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유라야, 우리 일단 나가자. 친정 가자. 응.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싸서 집을 나오는데 뒤에서 시댁 식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역시 수상했어. 며느리가 질투한 거 아니야? 세린이 불쌍하네. 그 말들이 등을 찔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친정집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경은 거실에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벽 너머로 어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가 정말 그럴 애가 아닌데 경찰은 왜 자꾸 의심하는 거니? 증거가 다 유라 쪽으로 향한대요. 저도 답답해요. 도경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세린의 모습만 맴돌았어요. 세린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왜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 민준이랑 사귀는 거, 협박받는 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유라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입니다. 강민준.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민준 씨요? 어떻게 제 번호를? 도경 씨한테 받았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혼자서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왜 혼자요?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되는 얘기예요. 세린이에 관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세린이가 자주 가던 카페 알아요? 북촌 쪽에 있는. 네, 알아요. 30분 후에 거기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재킷을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도경에게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어요. 마이너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준 씨. 내가 부르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무슨 얘기인데요?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세린이 SNS 계정 알아요? 네, 인스타그램 하던 거요? 그게 아니라 비밀 계정이요. 비밀 계정? 세린이가 저한테만 알려준 계정이에요.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민주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세린의 비밀 인스타그램이 떠 있었어요. 아이디는 세린문희. 이거 처음 봐요. 저도 경찰한테는 말 안 했어요. 혹시 세린이 위험해질까봐. 민주는 게시물들을 스크롤했습니다. 대부분 일상 사진들이었어요. 공개 계정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솔직한 모습들.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도 많았습니다. 세린이가 행복해 보여요. 내가 말하자 민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세린이가. 그는 특정 게시물을 클릭했습니다. 한 달 전에 올린 사진. 카페에서 찍은 셀카였는데 그리 의미심장했어요.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무섭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내 행복을 지킬 거야. 이게 무슨 뜻이죠?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세린이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댓글 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어요. 익명 계정에서 남긴 댓글. 거짓말로 쌓은 행복은 오래 못 가. 곧 다 무너질 거야.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계정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추적해봤는데 가짜 계정이더라고요. 민주는 다른 게시물로 넘어갔습니다. 2주 전 게시물. 오늘 또 그 사람 봤어. 내가 어디 가든 따라오는 것 같아. 미치겠다. 댓글엔 또 그 익명 계정이 달려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어. 내 비밀 다 알아. 세린이가 스토킹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유라 씨,
도와주세요. 저 혼자선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전 경찰한테 의심받고 있어요. 제가 뭘 도울 수 있겠어요? 당신은 세린이 가족이잖아요. 세린이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요. 그래서요? 세린이 컴퓨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혹시 단서가 있을지 몰라요. 나는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다시 들어가면 더 큰 의심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세린을 찾으려면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해볼게요. 정말요? 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민준 씨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민준 씨가 숨기고 있는 거 있잖아요. 민준은 굳은 표정이 됐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린이가 왜 민준 씨랑 헤어지려고 했는지 진짜 이유 말해주세요. 민준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린이가 협박받았어요. 그건 알아요. 협박 문자 받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협박한 사람이 저에 대해서도 뭔가 알고 있었어요. 뭐요? 제가 과거에 사고가 있었어요. 음주운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람 다치진 않았지만 기록이 남아 있어요. 세린이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요? 협박범이 그걸 폭로하겠다고 했어요. 세린이한테, 그리고 세린이 가족한테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린이는 저 때문에 곤란해질까봐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제 과거 때문에 세린이가 고통받는 게. 나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협박범은 민준 씨 과거도 알고 세린이 비밀 연애도 알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 사람은 우리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대체 누구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주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세린이가 마지막으로 올린 게시물이 있어요. 화면엔 결혼식 3일 전 올린 글이 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알아냈어. 그 사람이 누군지.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이제 끝낼 거야.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세린이가 협박범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직후 사라진 거죠.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세린이가 협박범을 알아냈고 그래서 위험해진 거야? 그 게시물 이후로 댓글 달린 거 있어요? 민주는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댓글. 알아냈다고? 후회하게 될 거야.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댓글. 특히 유라 언니. 조심해.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왜 당신 이름이? 민준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경이었어요. 여보세요? 유라야! 어디야? 지금 당장 와! 도경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경찰이 또 왔어! 집으로 와! 뭔가 발견됐대!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민준을 봤습니다. 뭔가 발견됐대요. 뭐가요? 모르겠어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돼요. 민준 씨까지 가면 더 복잡해져요. 하지만 연락드릴게요. 나는 서둘러 카페를 나섰습니다. 시댁집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가 여러 대 서 있었습니다.
집안은 어수선했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울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내가 들어서자 형사 강진우가 나를 봤습니다. 정유라 씨, 잘 왔습니다. 뭘 발견하신 거예요? 형사는 증거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세린 씨 차에서 나온 겁니다. 봉투 안엔 찢어진 천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연보라색, 세린의 스카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형사는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엔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손글씨로 적힌 메모. 유라 언니 살려줘.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린 씨 필체 맞습니다. 감식 결과 나왔어요. 형사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유라 씨, 세린 씨가 당신한테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왜 아무 말 안 했습니까? 저는 이런 거 받은 적 없어요. 그럼 이게 왜 세린 씨 차에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일어나 나를 노려봤습니다. 유라, 넌 대체 우리 세린이한테 뭘 한 거야? 어머니,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왜 세린이가 너한테 살려달라고 한 거야? 시어머니는 소리치며 내게 달려들었습니다. 도경이 어머니를 막았습니다. 형사가 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유라 씨,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공식 피의자로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결백해요. 그럼 증명하십시오. 나는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답답했습니다. 형사 강진우는 책상 너머로 나를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유라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세린 씨로부터 구조 요청 받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로. 그럼 세린 씨 차에서 왜 당신 이름이 적힌 메모가 나왔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 조작한 거 아닌가요? 조작? 필적 감정 결과 세린 씨 글씨 맞습니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세린이가 정말 나한테 도움을 요청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 정유라 씨,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세린 씨를 질투했죠? 질투요? 시댁에서 사랑받는 세린 씨. 당신은 늘 그림자 같은 존재였죠. 시어머니도 당신보다 세린 씨를 더 아꼈고,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을 앞두고 모두의 관심이 세린 씨한테 쏠렸을 때 당신은 어땠습니까? 저는 축하해줬어요. 정말로요? 속으로는 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왜 세린 씨 다이어리엔 당신한테 불편함을 느낀다고 적혀 있습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48시간 내로 다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조사실 밖으로 나왔을 때 도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그는 나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도경아, 너도 의심하는 거야? 뭐? 너도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나는 당연히 널 믿어. 목소리가 안 그래.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유라야, 진정해. 나도 지쳤어.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아. 내가 믿잖아. 정말?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어머니한테 가서 말해봐. 유라는 결백하다고. 어머니 편들지 말고 내 편 들어달라고. 도경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못하겠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게 편하니까. 유라야, 그게 아니라. 이제 됐어. 난 혼자 해결할게. 나는 그를 남겨두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도경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친정집으로 돌아와 방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요. 대부분 모르는 번호들. 아마 기자들이겠죠. 며느리 신우이 실종 사건 유령 용의자. 기사 제목이 벌써 나왔나 봅니다. 핸드폰을 끄려는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유라 씨,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서요? 세린이 차 발견된 곳. 주소 보낼게요. 주소를 받고 나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세린의 차가 발견된 곳은 외딴 공터였습니다.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지만 밤이라 아무도 없었어요. 민주는 통제선 너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서 차가 발견됐어요. 여기까지 왜 온 거예요?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아서요. 민주는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비췄습니다. 경찰이 다 조사했을 텐데요. 경찰이 못 본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공터 한쪽엔 버려진 창고가 있었어요. 저기 가봐요. 민준이 앞장섰습니다.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은 어둡고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바닥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멈췄습니다. 바닥에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핏자국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됐어요. 며칠 된 것 같은데. 경찰한테 알려야 해요. 잠깐만요. 민주는 핏자국 옆에 떨어진 뭔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머리핀. 세린이 자주 하던 거였어요. 이거 세린이 거예요.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린이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다쳤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며 울먹였습니다.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세린아, 너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때 창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준과 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숨어요. 우리는 창고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창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안을 비췄어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 시어머니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 시어머니는 천천히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다가 바닥에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아! 신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핏자국을 만졌습니다. 세린아, 미안해.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구석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라, 너 왜 여기? 어머니야말로요. 왜 여기 계세요? 시어머니는 손전등을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어머니,
혹시 뭔가 아시는 거예요? 나는 다가갔습니다. 세린이가 왜 여기 있었는지. 어머니 알고 계시죠? 아니야, 나도 몰라. 거짓말 마세요. 어머니 표정 봐요. 뭔가 숨기고 계시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라야, 미안해. 네, 나 너한테 거짓말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세린이가 사실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린이는 내 친딸이 아니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입양한 아이야. 20년 전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키웠어. 세린이 본인도 몰랐어. 그럼 세린이는 얼마 전에 알았어. 자기가 입양하라는 걸.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세린이가 이상해졌어. 친부모를 찾겠다고. 나한테 화내고 집을 나가고. 그래서요? 나는 세린이를 잡고 싶었어. 떠나지 못하게. 시어머니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서둘렀어. 세린이가 준혁이랑 결혼하면 정착할 거라고 생각했어. 어머니. 하지만 세린이는 계속 친부모를 찾았어.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했어. 민준 씨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 민준이.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이상했어. 세린이를 보는 눈빛이 단순한 연인이 아닌 것 같았어. 구석에서 민준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 뭔가 숨기고 있죠?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뭔데요? 저는. 민준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세린 씨의 친오빠입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저희는 20년 전에 헤어진 남매였어요. 각각 다른 가정에 입양됐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연히 만났고 사랑에 빠졌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가 남매라는 걸. 말도 안 돼. 시어머니는 비틀거렸습니다. DNA 검사까지 했어요. 확실합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세린이와 민준이 남매였다고? 그래서 세린이가 결혼을 미루려고 했던 거예요. 민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친오빠였으니까. 어떻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세린이가 찾은 친부모는 제 양부모님이에요. 세린이가 그분들을 만나려고 했어요. 우리 진짜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알고 싶다고. 그런데 왜? 누군가 막았어요.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린이가 진실을 알게 되는 걸 막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린이가 진실을 알면 누가 곤란해지는 거죠? 민준이 말하려는 순간 창고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여러 명. 경찰이었습니다. 형사 강진우가 들어왔습니다. 다들 여기 모여 있네요. 그는 우리를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불법 침입이고 증거 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두 동행하시죠. 형사님, 잠깐만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세린 씨 친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형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교통사고로. 세린 씨와 민준 씨가 입양되기 직전에요. 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세린이가 만나려던 사람은 가짜였을 겁니다. 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세린 씨를 속인 거죠.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왜? 형사는 우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차에 타기 직전 나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유라 씨, 이제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각오하세요. 경찰서 조사실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형사 강진우는 우리를 각각 다른 방에 분리해 조사했어요. 시어머니, 민준, 그리고 나. 형사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정유라 씨, 이제 모든 카드가 공개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세린 씨가 입양하였다는 것, 민준 씨가 친오빠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 세린 씨를 속여서 가짜 친부모를 만나게 했다는 것. 형사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당신이 있습니다. 저요? 세린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당신 이름이었어요. 유라 언니 살려줘. 왜 당신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십니까? 형사는 서류 하나를 내 앞에 밀었습니다. 이건 세린 씨 핸드폰 위치 추적 기록입니다.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세린 씨는 주차장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차를 타고 이동했죠. 형사는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 차는 당신 친정 근처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친정 근처요? 네. 그리고 그 차를 빌린 사람이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형사는 영수증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된 카드였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렌터카 빌린 적 없어요. 카드를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나는 생각해 봤습니다. 한 달 전쯤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카드가 하나 사라졌었는데 그냥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 받았죠. 한 달 전에 카드 도난당했어요. 분실 신고도 했고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은행 기록 확인하면 나올 거예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당신 카드를 훔쳐서 당신을 범인으로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누가요? 그게 문제죠.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집에 가지 마시고 대기하고 계세요. 조사실 밖 복도에서 민준과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둘 다 지쳐 보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요? 저도 괜찮아요.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사님이 그러던데 세린이 친부모 조사 결과가 나왔대요. 뭐래요? 20년 전 교통사고. 부모님 둘 다 즉사. 저랑 세린이는 갓난아기였고 서로 다른 고아원으로 보내졌대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대요. 뭔데요? 교통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했더니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의심? 가해 차량이 도주했는데 끝까지 잡히지 않았대요. 20년 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대요.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혹시 누군가 일부러 형사님도 그 가능성을 보고 있대요. 재조사한대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형사 강진우가 나왔습니다. 다들 아직도 여기 계셨군요. 형사님,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제 부모님 사고 정말 재수사하시는 거예요? 네. 이미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사건과 지금 세린 씨 실종 사건이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누군가 과거를 숨기려고 세린 씨를 제거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세린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빨리 찾아주세요, 제발. 시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경찰서 로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피로가 몰려왔지만 아무도 집에 갈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요? 세린이 비밀 SNS 계정 있잖아요. 거기 댓글 달던 익명 계정. 네, 기억해요. 그 계정이 다른 사람도 팔로우하고 있었어요. 누구요? 민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 계정 어머님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있어요. 내 인스타?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나 인스타 안 해. 여기요. 민주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계정. 프로필 사진도 시어머니였어요.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누군가 어머님 명의로 가짜 계정을 만든 거예요. 나는 핸드폰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계정 게시물은 하나도 없었지만 팔로우 목록이 있었어요. 세린의 비밀 계정, 민준의 계정, 그리고 내 계정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 우리 모두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대체 누구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계정 활동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접속 시간이 표시돼 있었어요. 1시간 전. 이 사람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뭐? 우리는 동시에 핸드폰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내 핸드폰에 DM이 하나 왔습니다. 발신자는 그 익명 계정. 경찰서에 있구나. 재밌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 우리 감시하고 있어요. 지금도. 민준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CCTV 있잖아요. 경찰한테 보여줘야 해요. 우리는 급히 조사실로 달려갔습니다. 형사 강진우는 우리가 가져온 핸드폰을 확인하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바로 IP 추적하겠습니다. 형사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연결해 주세요. 긴급입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0분 뒤 형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확인됐어요. 어디죠? 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전화를 끊고 형사는 우리를 봤습니다. IP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디예요? 박선주 시댁입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 집? 네. 지금 현장팀 출동했습니다. 같이 가시죠. 경찰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대의 경찰차가 와 있었어요. 집안은 밝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형사가 앞장서서 들어갔습니다. 박선주 시댁 맞습니까? 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경찰들이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경찰이 세린방에서 소리쳤습니다. 형사님, 여기요. 우리는 모두 세린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세린의 책상 위에 노트북이 켜져 있었어요. 화면엔 여러 개의 창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세린의 비밀 SNS, 민준의 SNS, 내 SNS, 시어머니 가짜 계정, 그리고 CCTV 화면들, 시댁집 현관, 주차장, 세린이 자주 가던 카페.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는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이 집에서 모든 걸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그때 방 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쪽을 봤습니다.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도경이었습니다. 내 남편, 세린의 오빠, 도경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경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도경 씨,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나오십시오. 도경은 천천히 옷장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도경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세린이를. 아니야. 도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세린이를 해치지 않았어. 그럼 뭐야? 왜 세린이를 감시했어? 왜 우리를 감시했어? 나는 세린이를 지키려고 했어. 지켜? 이게 지키는 거야? 도경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유라야. 다 내 잘못이야. 형사가 도경의 팔을 잡았습니다. 최도경 씨 연행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님, 잠깐만요. 도경이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도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린이를 데려간 건 저 말고 다른 사람이에요. 누구? 도경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강진우 형사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형사 강진우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헛소리가 아니에요. 당신이 20년 전 교통사고 가해자예요. 그리고 세린이가 그걸 알아냈죠. 도경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세린이가 남긴 거예요. 저한테. 나는 도경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경아, 너 언제부터 알았어? 도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전 세린이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무서웠어요. 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린이가 그랬어요. 형사한테 증거를 보여줬는데 오히려 협박당했다고. 입 다물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그래서? 세린이가 USB를 나한테 맡기면서 말했어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때 경찰한테 전해달라고. 그 전엔 절대 안 된다고. 도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세린이 안전하게 결혼식 올리면 그 다음에 고발하기로 했어요. 세린이랑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세린이 사라졌잖아.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형사가
형사가 수사를 맡았잖아요. 그 사람이 범인인데 어떻게 믿어요? 도경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으려고 했어요. 세린이를 USB도 숨기고 형사를 감시했어요. 그럼 나는 내가 의심받는 건 지켜본 거야? 미안해요, 유라야. 도경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형사가 당신한테 집중하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세린이 찾는데 시간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뭐?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날 미끼로 쓴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시어머니가 도경을 때렸습니다. 따기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내가 진작 말했으면 세린이 안 사라졌을 거 아니야.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세린이 지키려고. 내 방식이 그거였어. 며느리를 범인으로 만들고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아. 그 형사랑. 도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 강진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감동적인 고백이네요. 하지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증거예요. 도경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세린이가 조사한 모든 자료가 여기 있어요. 당신의 차량 기록, 당시 근무 기록, 그리고 사고 현장에 떨어져 있던 당신 경찰 배지. 형사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배지요? 네. 20년 전 사고 현장에서 발견됐던 배지. 당시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세린이가 다시 찾아냈어요. 도경은 USB를 다른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배지에 남아있던 혈흔, DNA 검사 결과도 여기 있어요. 다른 경찰이 USB를 확인했습니다. 형사님, 이게 사실입니까?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우 형사님, 조사에 응하셔야겠습니다. 경찰들이 형사를 둘러쌌습니다. 형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이 내 부모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쳤죠. 증거가 어디 있어? DNA 검사 결과가 증거예요. 경찰들이 형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진우, 긴급 체포합니다. 살인 혐의로. 형사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좋아요. 인정하죠.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네, 내가 죽였어요. 2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난 젊은 경찰이었어요. 앞날이 창창했죠. 그걸 망칠 순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잘 살았어요. 20년 동안. 형사는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세린이가 나타났어요. 모든 걸 파헤치더라고요. 세린이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산속이에요. 외딴 오두막에. 뭐? 거긴 옛날에 내가 쓰던 곳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형사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일주일 전에 가뒀거든요. 음식도 물도 없어요. 아마 형사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찰들은 급히 그 주소로 출동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 민준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외딴 산속의 작은 오두막.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경찰의 외침이 들렸어요. 우리는 오두막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구석. 세린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세린아, 시어머니가 달려가 세린을 안았습니다. 세린아, 정신 차려. 세린은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엄마 왔어.
구급대원들이 급히 세린을 확인했습니다. 맥박 있습니다. 하지만 탈수와 영양실조 증세가 심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세린은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세린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괜찮아. 지금은 말하지 마. 병원 가서 치료받자. 세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 세린은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했어요. 며칠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탈수가 심했어요. 하지만 이제 회복될 겁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린이 완전히 깨어나자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세린 씨, 괜찮으시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형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증거를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민준 오빠랑 유라 언니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요?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USB를 가지고 갔죠. 오빠한테 맡긴 건 복사본이었어요. 세린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저를 차에 태우더니 산속으로 데려갔어요. 그 오두막으로요. 그리고 USB를 빼앗으려고 했죠. 저는 저항했어요. USB를 감추고 절대 안 준다고 했어요. 형사가 화를 냈어요. 저를 때리려고 했고,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도망치려고 했어요. 오두막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했는데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 다음은요? 깨어났을 때는 혼자였어요. 형사는 도망간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죽은 줄 알았나 봐요. 세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어요. 창문도 다 못 열게 막혀 있었고요. 핸드폰도 없었어요. 형사가 가져간 것 같았어요. 어떻게 버틴 겁니까? 오두막엔 빗물 탱크가 있었어요. 그걸로 물을 마셨고 선반에 오래된 통조림 몇 개가 있었어요. 그걸로 버텼어요. 세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3일 지나니까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물만 마시면서 버텼어요. 탈출하려고 벽을 두들겼는데 너무 약해져서 힘이 안 났어요. 정말 힘들었겠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유라 언니 미안해요. 왜? 언니를 범인처럼 만들어서. 세린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형사가 언니를 용의자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저를 찾지 못하게. 그래서 저는 일부러 언니 이름을 남겼어요. 메모에. 왜? 언니가 억울해하면 더 파고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언니라면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보야, 그래도 괜찮아. 내가 무사해서. 세린은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그리고 고마워요. 날 믿어줘서.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세린아. 오빠. 세린은 민준을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같이 있자, 우리. 민준은 세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린아,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강요했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없어요. 아니야. 엄마가 내 마음 몰라줬어. 결혼 강요하고, 내 감정 무시하고. 시어머니는 세린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엄마는 뭐든 지지할게. 엄마. 세린은 시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며칠 후 세린은 퇴원했습니다. 형사 강진우는 정식 기소됐고 20년 전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나와 도경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유라야. 도경이 나를 불렀습니다. 이제 끝이야, 도경아.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믿겠어. 당신을. 유라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은 선택했어. 세린이를 지키기 위해 나를 희생시키기로. 나는 도경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당신 방식이었어. 비겁한 방식.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가 아니야. 나는 짐을 챙겼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게. 서명해줘. 유라야. 이제 각자 길 가자. 우리.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도경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3개월 후 나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출판사의 편집자.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읽으며 천천히 나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혼 서류에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경은 아무 말 없이 서명했어요. 유라야, 정말 미안해. 행복해. 당신도. 우리는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6개월 후, 어느 따뜻한 토요일 오후, 세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오늘 시간 돼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나는 세린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커피 향기가 밀려왔습니다. 언니. 세린이 밝게 웃으며 나를 맞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 보였어요. 여기가 제 카페예요. 민준 오빠랑 같이 열었어요. 민준이 카운터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라 씨, 어서 오세요. 나는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따뜻한 나무 인테리어, 아늑한 소파,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 이름이 뭐예요? 다시 만난 우리예요. 세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것처럼 이곳에 오는 사람들도 소중한 누군가와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서요.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좋다. 앉아요, 언니. 커피 드릴게요. 세린은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유라야. 어머니.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잘 지냈어? 네, 어머니도요? 응, 나도. 시어머니는 내 옆에 앉으셨습니다. 유라야, 그동안 미안했어. 너한테 너무 매몰차게 굴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도 힘드셨잖아요. 그래도 미안해. 넌 아무 잘못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유라야. 세린이 끝까지 믿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린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자, 다들 드세요. 우리는 함께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작은 카페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언니. 세린이 나를 불렀습니다. 네.
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 언니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날 믿어줬잖아요. 세리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우리 지금 이렇게 못 앉아 있었을 거예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보야. 우리 가족이잖아. 네. 세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에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신뢰, 시간, 그리고 어떤 관계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을 찾았다. 진실, 용기,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 1년 후, 법정에서 강진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세린의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이곳을 찾았어요. 민주는 세린 곁에서 오빠로서 그리고 가장 든든한 동업자로 함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3번씩 카페를 도우러 오셨어요. 손님들은 시어머니를 사장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출판사 동료였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나를 잃지 않으면서